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처음에 만들고 홍보하려고 박람회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주최 측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장으로 나온 건 처음이었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기대감을 갖고 많은 보호자들이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리플렛을 드리니까 재수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상하기 싫은데 왜 이걸 나한테 줘서 기분을 나쁘게 하냐. 어떤 분은 우리 애는 뭐 불사조예요, 우리 애 안 죽어요,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반려동물도 그대로더라고요.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보호자들이 본인의 일이 됐을 때 굉장히 좀 힘들고 고통스럽다가 먼저 와닿으시니까 거부하시더라고요. 리플렛을 받는 것조차. 그런 걸 보고 좀 안타까웠지만 또 느꼈던 하나의 희망은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켜 나가면 분명히 변화가 있겠구나 생각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21g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권식무라고 합니다.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윤호 이사라고 합니다. 건축이라는 일이 남의 꿈을 실현해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한 7년 정도 경력을 쌓다 보니까 문득 내 꿈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마침 저한테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설계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됐어요.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검색을 해서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찾아가 봤죠. 갔는데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건물도 되게 가건물에 낡았었고, 서비스하는 장면을 뒤에서 지켜봤는데 이렇게 목장갑을 끼시고 워커 같은 걸 신으시고 제조업에서 흔히들 입으시는 잠바를 입으시고 아이 장례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게 저희가 갖고 있는 건축적인 경험과 아이디어를 좀 접목시키면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좀 결심하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가족으로서 같다라는 의미의 중의적인 브랜드 이름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21g이라는 이름을 찾게 됐어요. 반려동물과 사람의 외모는 다르지만 영혼의 무게는 같다, 가족으로서 차별 없는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21g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생명은 죽음이라는 거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수순이고, 그 죽음이 닥쳤을 때 이별을 하는 순간에 반려인들 분들은 어떻게 위로받으실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이 슬픔을 극복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예법이 장례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사람의 장례하고 반려동물의 장례는 결국에는 이제 모이는 규모가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의 장례가에서 이제 부고 문자가 알림이 가고 하면은 친인척 분들부터 해서 가까운 지인분들이 전부 다 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그만큼의 상응하는 넓은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반려동물 장례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해요. 추모 공간도 3-4개로 잘게 쪼개놓고 대기 공간도 많이 마련을 해놓고요. 결국에는 장례라고 하는 것이 반려동물을 위한다기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남겨진 그 가족분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잘 보내주실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공감받지 못하는 슬픔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반려동물 장례는 굉장히 가족적이고 개인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죽어서 내 슬픔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날 어떻게 바라볼까 좀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너 뭐 개가 죽었는데 그렇게 유난을 떨어. 사람들도 이렇게 굶어 죽고 힘든데 너 무슨 개 하나 죽은 거 또 키우면 되지. 이런 식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그 슬픔을 위로받고자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괜찮아, 좋은 데로 갔을 거야, 우리 이겨내자, 이렇게 위로받고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펫로스에 대한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 봤는데 보호자들이 오세요. 처음에는 되게 주저주저 하세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죠. 내 얘기를 했을 때 또 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바라볼까,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재밌는 게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아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시작하시면 한 10분의 보호자들이 정말 예상 시간보다 한 2-3배 늘어나서 자기 아이의 얘기, 생전의 얘기, 기뻤던 얘기, 그 아이가 천재였다는 둥,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는 둥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바탕 이제 서로 얘기하시면 굉장히 뭔가 후련하신 거죠. 그래서 마음 아픈 경험이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그 자체가 펫로스를 이거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저희 서비스업의 본질은 위로라고 생각해요. 장례 서비스라는 절차를 통해서 남겨진 보호자를 위로하는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장례 서비스를 시작할 때 많이 받았던 오해인데, 동물이면 동물이지 이걸 왜 사람처럼 위인하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장례는 지금 과분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례 서비스 절차가 반려동물을 숭상한다거나 프리미엄이나 럭셔리에서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보호자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게 10년 동안 15년 동안 잘 키우고 아이를 잘 떠나보내고 난 이제
위로받았어. 너무 슬프긴 하지만 나도 이제 회복해야지. 그런 여지를 줄 수 있는 일종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좀 감추거나 개인적인 일로 굉장히 힘드신데 그런 것들을 음지에서 좀 양지로 끌어올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통해서 보호자가 위로받는 그래서 이제 회복하는 이 여정들이 결국에는 저희의 역할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이해하는 데 진국인 권신구입니다. 반려동물의 공간을 만드는 데 진국인 이윤호입니다.